그날 모텔 앞에서 그의 곁에 있던 낯선 여자의 미소는 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내뱉은 차가운 고백, 남은 건 공허와 끝없이 흐르는 눈물뿐이었습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그림자, 그리고 점점 더 다정해지는 남편의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어느 보험 설계사와 대표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마지막 파트 4.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팔을 끼고 웃던 여자, 그리고 작은 모텔 앞에서 멈추던 발걸음. 그날 밤 이후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의 메시지가 도착. 오늘 잠깐 볼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죠. 확인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지 자신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내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서 그는 늘 그랬듯 나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고 내 안에선 그의 그 웃음이 비수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죠.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하며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손이 내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 모텔 앞에서 그 여자의 손을 잡던 그의 손이 떠올랐고 마음속 어딘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묻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고. 하지만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네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햇빛이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끝내라는 목소리와 그냥 모른 척하라는 목소리. 하지만 결국 난 그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건지 나 자신에게도 답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건 한적한 저녁, 조용한 카페. 그는 여느 때처럼 부드럽게 웃었지만 오늘 나는 그 웃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나 봤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고 내 말을 들은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언제고 얘기할까 생각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을 모텔 앞까지 데려다 주진 않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말하지 않은 건 나도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 내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옛날 기분을 내고 싶다고 해서 사무실 근처 허름한 모텔을 찾았던 거였는데 나는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없고 당신과도 그 이상의 약속은 못합니다. 그냥 서로 필요할 때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였으면 했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어떤 부부가 모텔을 드나들어요? 그것도 허름한,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건 미숙 씨, 잠깐.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느낌이었죠. 설렘도, 기대도, 미련도 모두.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로 필요할 때 기대는 관계요?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오늘로 끝내겠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쓰라렸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휴대폰은 고요했습니다. 메시지 한 통, 전화 한 번 오지 않았고 아침이 와도 저녁이 와도 그의 이름은 화면에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 일은 그대로였고 고객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잡음 같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다 멈춰버린 손끝에 습관처럼 휴대폰을 잡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고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그와 주고받던 메시지를 스크롤했는데 손끝이 멈출 때마다 가슴속은 쓸쓸하게 비어갔죠.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그 불빛 속에 그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웃음, 눈빛, 그리고 마지막 침묵까지. 눈물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었고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그의 손길이 어깨에 얹히는 감각이 살아났고 숨이 막혔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우연히 마주쳤던 그 여자. 몇 번이나 떠올려도 왜인지 모르게 표정 하나하나가 잊혀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전화기가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네, 설계사 김미숙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차갑지만 흔들림 없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정체. 나 그 사람 아내예요.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고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내 남편과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끝내지 못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죠. 마치 모든 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결론을 내려놓은 목소리.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마주쳤을 때 그에게 그녀가 보여준 낯선 친절이 연기였다는 걸. 나를 안심시키고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려는 아주 섬세하고도 치밀한 연기.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도 제자리로 돌아가야지요.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 셋 말고 아무도 모르게 끝낼 겁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말 그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모텔에 같이 들어간 여자가 그의 아내였다면, 어렴풋이 그때 카페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의 옷, 입은 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이 그날 모텔에 들어가던 여자와 같은 여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안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그녀의 말대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밤속의 어둠에 갇혀 깊은 고민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모든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에 흔들림 하나 없이 모든 상황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 말하던 사람. 나는 그녀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시선, 게다가 아름다웠고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깨끗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 눈빛 속에 숨어있는 여유. 그 남자가 왜 저 여자를 떠나지 못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걸. 그리고 더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짧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마웠고요. 전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몇 분 뒤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온 건 짧은 문자였습니다. 미숙 씨, 이건 내게도 설명할 기회를 주었으면 했는데 갑작스럽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미숙 씨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방 안이 조용해졌지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정말 끝난 건지 나만 끝내면 되는 건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내가 있었고, 그 여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그 남자의 번호도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죠. 그래도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요즘 들어 남편이 유난히도 친절해져서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녁 식탁 위엔 김치찌개 대신 해물탕이 올려져 있었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좋아하잖아. 남편은 웃으며 내 그릇에 새우를 올려줬습니다. 식사 내내 이런저런 얘기를 건네는 남편의 모습, 평소와는 다른 뭔가 불안한 사람처럼 PC방 얘기, 가게 손님 얘기, 예전 여행 얘기까지 말을 끊이지 않고 해서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그 다정함이 왠지 모르게 나를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내가 이미 죄책감에 젖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설거지까지 해줬습니다. 주말엔 바람 좀 쐬자. 우리도 오랜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 속으로는 자꾸만 생각이 꼬였습니다. 혹시 남편이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예민한 걸까?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남편의 손이 내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가 왜 이렇게 무겁고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늦은 저녁, 오랜만에 울린 휴대폰 소리는 익숙한 번호였죠.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깊은 숨소리가 잠시 먼저 들렸고 그가 말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나 지금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하루, 각자의 집, 그리고 서로가 없었던 시간. 미숙 씨,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수는 없을까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난 고개를 저었고 아니요. 더 이상은 이제는 서로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허우 웃었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숙 씨 마음 존중합니다. 그럼 잘 지내세요. 전화를 끊자 고요한 정적 속에 내 숨소리가 거칠게 흐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그와 끝난 거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움직임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면 그저 있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며칠이 흘러도 그에게서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고 휴대폰이 조용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가 어색하게 다가왔죠. 뭔가 빠진 듯 허전했고 밤이 길어질수록 그 허전함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갔고 그 빈자리에 남편의 목소리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죠. 늦은 밤 PC방에서 온 전화. 오늘은 좀 일찍 마칠 것 같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주말 남편은 약속대로 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가까운 집 근처 카페 그리고 한적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올 때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내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키고 돌아와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 물론 그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의 눈빛, 그 순간의 설렘, 어쩌면 더 오래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결정이자 우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이렇게 걷는 거 좋다. 응, 나도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의 연락도, 마음속 흔들림도, 그리고 불안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아침엔 남편과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같이 장을 보고 늦은 밤엔 PC방 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나는 그 웃음에 맞춰 웃었습니다. 물론 가끔 불현듯 그 남자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비슷한 체형의 뒷모습,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가 좋아하던 노래. 그럴 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는지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문자 알림 하나가 화면 위에 스쳐 지나갔고 보낸 사람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나는 또렷하게 그 문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와이프를 사랑한다며 모든 걸 모른 척 해주세요. 가슴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번호를 눌러 메시지 대화창을 열었고 순간 거기엔 셀 수 없이 많은 사진들이 수신과 발신이 되어 있었죠. 내가 웃고 있는 사진, 와인을 마시는 장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 옆에는 그 회사 대표, 그와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이 모두 다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난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리듯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마실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죠. 남편의 그 웃음 속에는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 눈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죠. 배신을 했다는 죄책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후회보다, 그리고 전혀 후회되지 않는 미묘한 안도감. 나는 나한테 솔직했습니다. 그가 내리는 벌이라면 나는 이혼도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너무 잘해주었고,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터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질감 같은 게 있어서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남편은 가끔씩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웃었습니다. 그러나 난 그 웃음이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시즌 1이 끝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듯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었고, 그리고 그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비밀과 더 깊은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보험 설계사와 대표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시즌2에서 이야기는 곧 이어집니다. 시즌1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시즌2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